앞번 영상에서 성장 호르몬의 감소로 노화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살이 찌고 주름이 생기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노화도 더디게 하고 내가 살찌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 자체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언제든지 조금이나마 분비되는데 운동 시작 후 20분이 지나면 성장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많이 분비된다고 하네요.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매일 2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고 근육이 강화되어 지방을 녹이고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이러한 전체적으로 생체순환이 이루어지니까 하루 20분 운동을 권장하는 거겠죠. 운동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경우에 하루 20분 운동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같이 운동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여성분들은 꼭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은 피부층 바로 밑에 지방이 쌓이는데 이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해야 피부층 밑에 있는 지방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성은 주로 내장 지방이라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태우기 힘듭니다. 운동한다고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도 내장은 그 충격이 완화되죠. 그러니까 운동으로는 지방이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칼로리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생활한다고 할 때 여성은 잠깐의 운동으로도 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남성은 먹는 양을 조금만 줄여도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근데 보통 여성이 먹는 양을 줄이려고 하고 남성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면 흐지부지 끝나버리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고 이게 요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운동을 너무 싫어하니까 먹거리로만 다이어트 하려고 해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기본 생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기 쉬운 방법으로만 다이어트 했던 게 잘못된 듯 합니다. 여성은 피부층 바로 밑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없어지고 남성은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내장 지방도 나이가 들수록 내장 지방 축적을 막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므로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 결국 남자든 여자든 고열량, 고지방을 줄여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꼭 지방을 뺄 목적이 아니라도 좀 더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 숙면입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자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하는데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움직이게 되고 이때 지방이 연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일찍 먹고 운동 좀 하고 편안하게 깊이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살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활용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인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밤 10시는 초저녁이죠. 야식을 먹기도 하고 새벽 2시에도 깨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숙면하면 호르몬이 조금 더 분비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숙면을 못하는 데다가 야식까지 더하면 뱃살이 엄청 난리 나겠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에 휴식하고 잘 잘 수 있도록 생활을 바꿔 나가야겠습니다. 저도 10시부터 잠이 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려고 불도 끄고 TV도 끄고 눈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이렇게만 해도 아침에 좀 더 개운해지더라고요. 앞번 영상에서 제가 자기 전 몸무게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잰 몸무게를 비교했었죠. 이때 아침 몸무게가 항상 1kg 정도는 빠져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자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밤 사이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에 효과가 좋은 듯 합니다.
어렵지만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처럼 조금 일찍 자고 운동 좀 하고 편안하게 깊이 잘 자면 살이 빠지니까 정말 쉬운 다이어트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해 볼 만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세 번째,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혈당이 낮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고 자연식품을 먹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걸 알고 계시죠? 혈당이 높다는 말은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연장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복 상태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즉,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식사에 간식은 금물 이라든지 푸짐한 하루 한 끼 식사 이런 말이 이해가 됩니다.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하는 건 인슐린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난 과일을 꼭 먹어야 하는데 간식을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겠죠? 이런 이야기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첫 번째 운동은 잠시 두고 두 번째 숙면과 세 번째 공복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로 밤에 숙면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아마 밤 시간대를 거치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화시키는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기 5시간 전이나 적어도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쳐야 하고 간단한 간식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10시에 잠들려면 저녁 7시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하고 저녁 9시쯤 뭔가를 먹었다면 소화를 시키고 잠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먹고 나면 잠이 오니까 먹고 바로 자죠. 배도 부르고 잠도 확 몰려오고 아주 쉽게 잘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습니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수면에 들면 내장이 아직도 움직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깊은 수면에 들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약해지고 나이살도 붓고 주름도 생기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못하다 이런 증상을 성장 호르몬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운동을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숙면, 잠을 잘 자는 거고 세 번째가 공복으로 덜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말은 엄청 쉽고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 잠 잘 자고 잘 먹고 실컷 놀게 하고 이렇게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생체 리듬을 잘 아는 것, 자연의 섭리를 잘 따르는 것, 자연의 섭리에 맞춰가는 것,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기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게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느냐, 공복 운동이 좋느냐, 식사 후 운동이 좋냐, 또 공복을 이용하는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느냐, 또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려면 동물성 식품이 좋냐, 식물성 식품이 좋냐, 왜 뭔가 자꾸 먹고 싶어지는 가짜 식욕 이런 건 또 뭐냐, 이렇게 확대가 되고 구체적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 하다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살이 쪄서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려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더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